한편 여권 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죠. 고발 사주 덮이고 1등 주자 무너질라. 민주당 대장동 의혹에 방어막, 공동 방어막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공동 대응하자, 우리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 야권은 뭐하냐 이거야. 여권 이 새끼들 막 죽일 것처럼 서로 막 호흡하는 새끼들이 지금 전체 여권에 이롭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똘똘 뭉치잖아. 근데 우리 야권은 스스로 검증을 더 해야 된대. 우리 야권 제1당 국힘당 대표가 화난다. 여권 전체에서 방어막을 치자,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상반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냐? 박방계 법무장관 대장동 개발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히 규명해야겠다. 이 새끼가 미쳤나? 못난 소나무회 아시죠? 정의의 이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4.0 있죠? 친노 새끼들 모임 이진이라고 보면 돼요. 못난 소나무회가. 요 새끼가 왜 딴소리 내지? 절대 얘는 친노와 배치되지 않는 새끼인데 얘가 왜 이 소리를 낼까? 저는 이의심을 합니다. 이 새끼가 박방계잖아.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관광에서 뭐 했어요?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었죠. 정치 검찰로 만들었다. 결국엔 법무부가 검찰을 컨트롤할 건데, 여기 검찰이 지금 꼽혀있는 애들이 인사가 싹 갈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앙지검이 가장 큰데 중앙지검에 이성윤 앉아있고, 그리고 권오수 앉아있고, 그리고 수원이나 성남 이런데 전부 다 친정권 검사들이 꼽혀있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래서 다른 어디 부처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이재명이 특검 거부했었죠. 특검 얘기도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이 새끼가 뺏어와서 지 꼴린 대로 배당을 하고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재명은 대장동 특검 놓으라는데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면죄부를 주려고 액션을 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심으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특검 놓으라는데 추미애 가도 상관없지 않나. 전에 그 얘기 있었죠. 추미애가 조댕이를 달싹거렸으니까 누구 하나 골로 갈 것이다. 야, 추미애 지금 이재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나? 굉장히 웃긴다. 이재명 측 언제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조는 반대한다. 추미애 이재명 측에서 나올 거 없으니까 야, 특검해. 특검해도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하면서 지금 에미추가 이렇게 관광하고 있습니다. 자, 에미추가 조댕이를 달싹거리니까 이재명이 죽겠구나. 이재명 모가지가 날아가겠구나. 요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그리고 다른 소리들이 나온다. 이재명은 합니다. 지금 너무 커졌어. 지금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마. 이재명은 합니다. 자랑이 되려 위기가 됐다. 논란 커지는 대장동. 캬. 정의당도 까기 시작했어요. 정의당까지 움직이면 끝났지.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나머지는 민간업체 다 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발생된 이익이 얼마나 큰데 꼴랑 5,503억 빼고는 나머지 다 민간업체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그리고 대장동 원주민 분노, 땅값 후려쳐놓고 적반하장. 제가 하던 일이 뭐다? 택지개발. 택지개발에서 주요한 일이 무엇이다? 수용이다. 강제 수용과 보상이다. 이재명은 그 업체를 경쟁을 붙인 게 아니라 화천대유를 수의 계약으로 내리 꼽아버렸다. 그것도 정말 알짜배기 땅을.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품자. 뭐라 그러냐, 민간업체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은 당연히 가는 것이다. 수의 계약은 그 보상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뻥카를 쳤어요. 근데 이미 많이 처먹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땅까지 팔아먹기 좋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자기 전부 다 측근들, 자기 지인들, 법조인들이 막 끼어있고 한데 원주민의 분노는 무엇이냐, 땅값 후려쳐놓고. 자,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몇 번 반복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시행사의 큰 위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지주작업입니다. 지주작업 하는 사이에 알바키하고 이런 애들도 나오고, 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 이걸 얼마 빨리 합의를 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분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주작업이죠. 이 지주작업을 누가 했다? 성남시가. 뭘로? 강제수용. 강제수용이에요. 말 그대로 강제수용이에요. 옛날에 우리 쌍팔년도 영화 같은 거 할리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병력들 막 들어가고 밀어버리잖아.
이걸 나라에서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대항해서 만든 게 전철연입니다. 전국철거민연합. 동네마다 가끔씩 보이시죠? 얘들도 사실 돈 받고 움직이는 이익단체예요. 여튼 걔네들이 지금 여기 왔으면 시끄러울 거다. 원주민들 땅을 강제적으로 수용했다. 강제적으로 수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시가로 그냥 때려갖고 다 땡겨버린 거예요. 얼마 수익이 발생되든 나발이든 그건 필요 없어. 전부 다 공시가로 때려버린다. 근데 이 원주민들 대다수는 무엇이었을까? 농민들 혹은 여기 그린벨트 묶여있는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럼 이분들 얼마 받았겠어? 그린벨트 땅 현금 청산 돼버리면. 그런 식으로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물론 대토도 받지. 그거는 사업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도 길어지고. 그래서 원주민들은 졸라 열받지. 푼돈 주고 저그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놓고 저그들은 그 돈 가지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씨발 수천억을 벌어간 거야 전부 다. 개부자가 된 거지. 졸라 화나지 않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놓은 토지를 공익을 위한답시고 강제적으로 쫓아내고서 지 측근들한테 밀어줬다? 화가 안 나면 저 비정상이죠. 저 S파이팅 누나가 이재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뻔뻔하기가 화천대유급. 아수라 영화 본 사람들이 이재명이랍니다. 예, 저도 어떻게 봐도 이재명 같아요. 그리고 이 새끼 지금 욕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미쳤다. 그리고 요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명 형이 이재선이가 그분은 욕하면 안 되지. 이재선이란 분이 그겁니다. 회계사예요. 근데 지금 형이랑 그리고 지금 변호사고 그래서 옛날 시민운동하면서 둘이서 사이가 좋았대요. 그때까지는 증언에 의하면. 근데 얘들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부터다. 성남시장이 되고서 뭐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요거를 회계사 형은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형이 여기에 반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이 형을 조져버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수한테도 보확짓 해버리고 쌍욕을 막 하고 마누라랑 같이 막 쳐오는데 진짜 이것들이 인간들인가 싶어요. 제 쇼츠 가시면 이재명 와이프 막 쳐웃고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하면서 막 약 올리고 이런 게 있는데 소름 돋더라. 루이방누님 아수라예요. 그냥 아수라. 누구 나왔더라? 왜 자꾸 아수라 이재명이 자꾸 머리에서 뺑뺑 도는데 유명한 애는 몇 명 나와야 돼. 검사로 자주 나오는 애 걔도 나오는데 걔는 나중에 손 잘려요. 다 알려줘야지. 스포 정우성 나오고. 여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졸라 열받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던 이 땅에서 푼돈 얼마 지어주고 어디 거지 같은 땅 지어주면서 나가라고 다 쫓아내놓고 이걸로 저것들 배때기에 불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 기죠? 그래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거 그냥 덮이지 않을걸? 너무 커졌어. 그럼 한편 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곳에서 엮여있고 이미 기존 지방지자체에서 많이 하던 짓거리라서 뭐 이재명처럼 저렇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쩌면 덮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커졌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합니다. 이거 이낙연 쪽에서 터트린 거 아니냐? 충북 청년일보도 이낙연 쪽에서 터트린 거고 지금 요것도 화천대유도 이낙연 쪽에서 터트린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짠! 자, 남양주시장 얘가 대깨문이죠. 이재명 사이가 안 좋아요. 이재명 집사부 일체 방송 남양주시장이 일부 중단 요청.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집사부 일체 못 나올 것이다. 왜냐면 여기 어디야 정책 표절 계곡 정비 정책 있죠. 계곡 쫙 밀어버린 거. 그거 원래 남양주에서 먼저 하던 건데 이거 이재명표 정책으로 자꾸 포장을 해서 이 새끼가 써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집사부 일체 방송 일부 중단 요청을 했다. 그냥 하긴 안 했다가 부정선거로 걸어버리지. S파이팅 누나 형이 반대해서 싸운 거 맞단다. 진짜요? 진짜? 일단 갑시다. 자자자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야권이 대장동 특검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래? 야, 이 저질 정치야. 저질 정치. 나는 잘했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너희 씹새끼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펼치는 저질 정치다 라면서 말장난을 까는 거죠. 이 국민들을 개돼지 병신으로 보는 거다. 근데 진짜 개돼지 병신들이 많죠. 왜냐면 저런 병신 같은 해명에도 어떻게 다 믿냐 이거야. 자, 이재명 캠프 해명에도 대장동 의혹은 여전 당연한 거 아니야.
의혹이 깔끔하게 풀려야 의혹이 풀리지. 의혹이 여전한 거는 이재명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특검 요구도 거부했다. 특검 요구도 거부했는데 어떻게 의혹이 풀리냔 말이야. 그리고 친정권 검사들이 앉혀있는 검사에서 자꾸 저거 하려고 벌써부터 의혹을 내비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측 연휴 기자회견 열고 지지율 하락을 적극 방어에 나섰다. 화천대 이후 선정 수익 배분 구체적인 해명은 못 내놨다. 어우 어디야? 매경 기사 잘 냈네. 깔끔하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해명 없어요. 국민의힘 이지사 고발키로 고발하자. 그리고 홍준표 영화 아수라 보는 듯 하면서 이 새끼가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성남시 용역비 7억까지 성남에들에서 환수했다. 캠프는 Q&A를 내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 내용이 졸라 황당합니다. 이재명 2015년 영구 용역비 환수에서 추경에 반영했다. 내부 의견이 엇갈리자 법률 자문을 통해서 강행했다. 이재명 대장동 관련 28개 의혹 직접 답변. 용역비 환수 개혁 검토 보고. 그러니까 용역비 7억을 저가 검토했다고 해서 요걸 환수했다고 해서 저거들이 수익을 안 갖고 간 거 아니잖아. 저 다 개소리다. 7억까지 모두 환수한 사업인데 7억을 환수했다고 해서 특혜가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7억을 환수했다고 해서 특혜가 없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냥 갔다 와서 끌어들이면서 물타기 한 거다.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예측이 틀릴 수는 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지 쟤들이 단돈 5천만 원 갖고 수천억을 벌어갈 수 있을 만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졸라게 계산이 틀렸을 뿐이야. 그래서 쟤들이 1000몇백 %의 수익률을 올린 거야. 단돈 5천만 원 가지고. 이런 머리 깨진 애들만 믿을 병신 같은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환수한 개발이 5,500억 원은 성남시의 한 해 수입 예산 3조 5천억의 16%에 달할 정도 큰 규모다. 이거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대장동 개발의 전체 수익금이 얼마인데 얘들이 지금 가져간 이익이 5,500억 밖에 안 되냐 이거야. 나머지 이익은 걔들이 다 갖고 간 거잖아. 걔들이 갖고 간 이익이 얼마냐 이거야. 그거는 말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5,5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왔다라고 되려 이걸로 자랑질하는 거 미친놈들 아니야. 미친놈이다. 국민을 정말 개돼지 병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을 하고 있어 도려. 얼마나 뻔뻔해야 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민간이익이 과도하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수사에 대해서 100% 동의했다. 특검 도입하자니까 수사에 대해서 100% 동의했다. 그래서 수사 조사든 어디든 받겠다. 요 얘기 하자마자 기어 나온 게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검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바로 안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특수하게 구성된 전문 인력들로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하겠냐 이거야. 질질 끌겠지. 대선 끝날 때까지. 혹은 면죄부를 아예 줘버리든지 무죄다. 혐의 없음. 이지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개같은 소리 아닙니까? 용역비 7억까지 성남에들에서 환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먹었을 리가 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S파이팅 누님이 화천대유로 조조가 쏙 사라졌네요. 그러게요. 요게 얘들이 일석이조의 어떤 작전이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풍이 스물스물 불어오니까 어차피 이재명 손보기를 한 거 요때 빨리 터뜨리면서 조금 더 과도하게 공을 키운 거 아닌가. 그래서 공이 막 굴러가면서 이거 우리도 다칠 것 같은데 해서 지금 한번 세워보려고 컨트롤 해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7천원까지 성남입들에서 환수했는데 우리가 먹을 리가 없잖아. 이 얘기는 무엇이냐? 얘들이 옛날에 이명박 보고 공격을 했었죠. 이명박이 부자인데 단돈 몇 억 갖고 탐을 내실 분이 아니다. 요 논리 갖고 얼마나 깠어?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기죠? 그리고 또 봅시다. 짠! 요게 또 새로 나왔더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했다. 캬! 누구냐? 검찰총장 김수남 이 양반이랑 그 새끼 뭐야 박영수 특검. 얘들이 뭐다? 얘들이 주도하여서 박근혜를 깜빵에 넣었다. 얘들이 주도해서 박근혜를 깜빵으로 넣었다. 김수남, 박영수 요쪽 팀 애들이 쫙 들어앉아 있잖아. 그리고 이재명 무죄 때린 판사랑 그러면 윤석열은 조금 짐을 덜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왔네. 박영수, 강찬우 전 수험지검장. 자, 이 새끼들을 왜 꼽았을까? 자, 루이방 누님이 화천대유로 숨 좀 쉬고 있겠네요. 늑대 박쥐와 양딸, 딸첩. 그리고 이런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 성남 전현직 공직자 유동규가 민간이익,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없앴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까봐 조금 짚자면은 유동규가 누구냐? 유동규가 누구냐? 이재명 졸라 측근이다. 얘가 누구냐? 재개발 조합장 출신. 뭔가 왁구가 있지. 이 새끼가 대장동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장 대행을 한 거지. 그런데 이 새끼가 공무원들 딱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만들자 했는데 요 새끼가 환수를 뭉갰다. 그리고 하도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라고 여기 주장하는 내용을 봤는데 여기 있다.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다. 초과 이익분을 나누는 제동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다 먹지 말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초과되는 이익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자라는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했고 A 처장은 극심한 갈등 끝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누가 올 거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까면 까는 건데 네가 뭔데? 거기서 고성이 졸라게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갖고 가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당시 내부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 정도면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황적인 혐의가 있고 그리고 다수의 증언자들이 나타나고 이 정도로 여론에서 관심을 보이면은 공수처 씹새끼들아 왜 수사를 안 해? 어떤 혐의가 없어도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은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며. 윤석열은 단 4일 만에 수사를 하더만은 얘들은 이재명 측근들이 다 거기 앉아있고 졸라게 과도한 수익을 올렸고 수익 계약을 이상하게 맺었고 그리고 이 모든 기획과 수익 구조는 성남시에서 했다. 그리고 인가 역시 성남시에서 했다.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다. 여기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 이거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뭉개고 있다. 루이왕 누님이 고루고루 놀랄 노자 검사 카르텔이 많네. 윤석열은 왕따였나봐요. 여기 끼지 못했어.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단독 사라지는 대장동의 키맨들 미국 샌디에고로 갔다라고 증언했다. 아까 그 새끼는 뭐였지? 유동규. 얘도 처음에 인터뷰 한번 딱 하고 핸드폰 지우고 잠적했어요. 핸드폰 끊어버리고 잠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네. 사업 책임자였던 유동규 당시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연락 두절 상태다. 이 새끼 핸드폰 지금 없는 번호래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남모 변호사가 미국 샌디에고로 출국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다. 요 성균관대 동문 요 4마리가 같이 돌아가면서 여기 실 소유주가 있고 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 4, 5, 6, 7 여기를 돌아가면서 서로 사장을 맡고 있었었죠. 요즘 핵심 인물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했다. 뭐하노 씨발 우리나라 경찰들 검찰들 뭐하노? 공수처는 뭐하노? 지금 루이방 누님이 유동규가 사라졌다는데 또 자살 당할까? 저는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새끼들 차라리 어디서 떠들고 있는 게 살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근데 떠들자니 재산이 아깝고 얘도 어디 외국으로 토끼지 않았을까? 토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누나 4천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가져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수남은 아직 연락되나? 김수남은 아까 봤던 그 뉴스죠. 자, 여기도 내용이 나오네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개발이익도 50%, 토지도 50% 그게 맞다고 보는데 상식이잖아. 왜냐면 공공이 주도를 했고 공공이 모든 리스크를 하고서 민간이 진행을 한다면. 그런데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이 이익에 반하는 협약에 도장을 왜 찍었을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뉴스에 안 나오네. 전 불법 같은데? 왜냐면은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았잖아요. 근데 화천대유가 주가 직접 시행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로 토스를 냈다? 땅만 팔아먹고 빠졌다. 이게 불법일 텐데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거는 기사가 안 나오네요. S파이팅 누나가 만배 동규 연락 두절. 왠지 이름을 부르니까 친근한 것 같아. 만배야 동규야. 자, 남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린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고로 떠났다. 부동산 사업 좀 사놓고 개발 행위를 했나? 아니면 여기 집은 그냥 좀 박아놓고 토지를 미리 확보해둔 건가? 돈을 땅에 좀 묻어놓고 미국으로 떠났다. 전화번호 없애고 트위터 등 SNS도 전부 삭제하고 부인도 회사에서 퇴사했다.
갑자기 이런 거는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토끼는 것이 아닌가. 기죠.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화천대유 소유주 언론인 김만배도 자주 찾아왔다. 배당금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다. 야, 이 와중에 또 저끼리 싸웠어. 싸우는 와중에 어딘가 새어나간 게 아닌가. 저는 요 생각도 듭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수처 씨발놈들 뭐하냔 말이야. 그리고 검찰 씹새끼들 특검을 빨리 꾸려서 빨리빨리 조져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이 사건을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다. 줄이려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미 4월 달에 조사를 했었다. 화천대유 경찰 조사 배임 횡령 의혹에 초점. 수상한 자금 흐름 5개월째 내사만 하고 있어. 대주주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뭐 했노? 특혜 의혹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수사 가능성. 미친놈들 아닙니까?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경제지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얘들의 거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 우리 통장 간에 거래를 할 때 한 1,000만 원 이상씩 금액이 계속 한쪽 인물로 짧은 텀에 자꾸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 새끼를 다 보고 있다가 신고 의뢰해요. 얘기해도 될까? 저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 돈을 좀 이렇게 송금하니까 연락이 오더라. 그리고 S파이팅 누님이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명언이다. 과한 욕심은 결국엔 죽음을 이루죠. 자, 지금 화천대유 요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실드 빨고 있는 저기 대깨명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러합니다. 한 번씩 좀 맨날 해야겠어요. 이거는 아주 짧게. 근데 사람 말이라는 게 웃긴 게 말을 할수록 정리가 더욱더 간결하게 머릿속에 되더라.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에서 기획을 해서 이거를 공공에 맡기지 않고 이재명 아는 사람의 회사로, 이재명 아는 사람이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에게 그냥 수의 계약을 했다. 수의 계약을 해서 수천억의 수익을 벌어들이겠다. 근데 이걸 까보니까 이재명 무죄 내린 판사랑 박근혜 잡아놓은 검찰들이 쫙 끼어있더라. 법무인들이 쫙 깔려있더라. 하고 얘들이 그런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모든 위험은 성남시에서 저그들이 감내했기 때문에 얘들을 꼽아줬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모든 위험은 성남시가 지고 얘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다. 뭐 여기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을 인가를 내고 기획을 하고 수익을 나눠준 것이 어디냐? 성남시다. 성남시가 허가를 해줬다. 여기에 뭐가 필요해?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가 허가를 해준 사업에 이재명의 지인들이 거기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올렸다. 이 자체로 일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할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른 개소리 하는 애들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단 이 두 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를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래도 이재명이 얼마를 환수했네. 얼마를 환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이 사업에서 얼마를 벌어갔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를 벌게 해줬냐가 중요한 거고. 성남시가 얼마 벌어들인 게 뭐가 중요해. 이 새끼들이 얼마 빼먹었냐가 중요하지. 성남시가 얼마를 벌어들였다고 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 새끼들이 빼먹은 금액이 없어지냔 말이야. 아니다. 얘들을 선정한 것도 이재명. 이 애들이 뺏어 먹을 수 있는 판때기 깔아준 것도 이재명. 그리고 얘들이 누구냐? 이재명의 친척들이다. 친구들이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